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손상된 무릎이나 발목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이 줄기세포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이 시간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KS병원의 김석준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준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6676-0114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골을 되살리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또 부상을 입으면 평생 동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연골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어떤 조직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관절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관절이라는 거는 두 개의 뼈가 이렇게 만나는 조직이죠. 네. 근데 이제 뼈와 뼈가 만나면은 이제 전문 용어로 마찰계수라고 하는데 예, 마찰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증이 오거나 손상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들 보면은 이제 표면 처리라는 걸 하듯이 관절도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피부처럼 도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관절 연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꺼내서 보면은 흰눈 내린 것처럼 흰색이고 네.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아서 오랫동안 이제 부벼져도 손상이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걸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하죠. 연골을 한 너댓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관절을 이루는 연골은 이제 초자 연골이라는 건데 네. 초자 연골이 특히 그 마모에 굉장히 강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경과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서 우리가 뭐 50, 60이 될 때까지도 관절에 큰 통증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가능한 거죠. 네. 이 연골은요, 쓰면 쓸수록 닳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네. 재생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앞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모든 조직이라는 거는 재생이 되려면 선결 조건이 뭐냐면 조직에서 출혈이 돼야 됩니다. 네. 피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혈액이 나오고 혈액이 나오면 그 안에서 혈소판이라는 게 분비되고 혈소판 안에 있는 이제 성장인자들이 노출돼서 주변 조직에 그 세포들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치유, 영어로 힐링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는 이제 출혈이 안 되는 그러니까 혈관이 없는 조직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절 연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고기 드실 때 보면은 살코기는 뻘겋지만 네. 힘줄은 이제 그 떡심이라고 해서 흰색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절 연골도 그렇고 힘줄도 그렇고 꺼내서 보면은 백색으로 보이고 칼로 이렇게 썰어봐도 출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직이 없으면은 출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연골 손상으로 인한 관절 통증들을 느끼게 되고 원칙적으로 재생이 안 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무혈관 조직인 연골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요, 어떤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연골 자체는 이제 그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이제 기계로 말하면은 지탱해주는 구조물들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기립보행을 하고 두 발로 다니기 때문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 밑에 뼈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게 돼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순간 압력이 가해지니까 뼈에 대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압력으로 인해서 연골이 또 깨지고 재생은 안 되고 깨지고 재생은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요새는 이제 골관절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뼈의 손상도 오고 연골의 손상이 와서 극심한 통증들이 오는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이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혈관 조직이어서 손상이 좀 심하게 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빨리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연골이 이제 많이 손상되면은 밑에 있는 뼈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누구나 다 아픈 걸 느끼지만은 네. 초기 단계에는 그런 심각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둔통이라는 게 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른데 뭐 시리다, 무지근하다, 뭐 애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런 통증이 이제 2주나 4주 이상 계속 반복이 되면 연골의 손상을 의심해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둔통 말고도
관절에 부종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 붓기가 오는 거죠. 환자들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관절이라는 기계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어 수단으로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 이제 붓기라고 하는데 둔통이 약간 오거나 아니면 둔통 더하기 부종이 좀 생기면은 관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대개 이제 2주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계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다, 애리다, 또 우리하다 이런 둔통과 함께 또 부종이 함께 오면은 이상 신호로 감지를 하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요, 연골 재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 방법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줄기세포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제 고시가 난 거는 올해 2012년 1월 3일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 치료나 뭐 약을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를 의사가 임의로 개발해서 환자한테 시술하는 거는 어려운 나라고요. 네. 이제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인데 신청을 해서 신의료기술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1월 3일에 그러니까 연골 결손에서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허가가 났습니다. 네. 예. 연골 결손에서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네. 그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줄기세포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줄기세포 하면요, 뭐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란 단어는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많이 네. 사용되는데 개념이 이제 많이 혼동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그냥 줄기세포라고 말하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겠지만은 성체 줄기세포, 네. 예, 일명 간엽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를 대부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체 줄기세포는 보시면은 요 줄기세포가 분할을 시작하면은 한 6, 7가지 조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뼈로도 되고 네. 연골도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도 되고 그다음에 골수도 되고 요거는 이제 인대입니다. 그다음에 지방 조직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7, 8가지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네. 주로 이 세포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예. 네, 딱 엄마 세포라는 표현 쓰셨는데요. 딱 예. 느낌이 옵니다. 이 여러 가지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성체 줄기세포 외에 또 다른 세포는 쓰지 않는 건가요? 현재 이제 치료 목적으로 허가나지는 않았지만은 네. 기타 쓸 수 있는 줄기세포는 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이제 배아 줄기세포라는 거죠. 슬라이드가 나오겠지만은 배아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면 네. 그 수정된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하나가 2개로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해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일 내지 7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구형체를 이루죠. 그래서 구형체를 이제 배반포라고 하는데요. 그 안쪽에 있는 세포 덩어리를 꺼내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아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이게 만능세포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조직으로도 다 분화될 수 있죠. 네. 뭐 뇌로도 될 수 있고 뭐 장기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체 줄기세포하고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른 아주 원초적인 가장 파워풀한 전능세포죠. 근데 이제 배아 줄기세포는 이제 생각하다시피 어떤 세포로도 갈 수 있지만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떤 자극을 줘야 어떤 세포로 가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암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이제 수정된 난자를 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이제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현재는 치료 목적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제 허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있는데 역분화 줄기세포는 이제 배아줄기세포나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 몸에서 얻어야 되니까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 말단에 있는 세포들, 예를 들자면 도 아나운서도 가지고 계시지만 뭐 피부에도 있고 머리카락에도 있는데 네. 그 세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잘 만들어서 줄기세포로 이제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은 성체 줄기세포를 우리가 쓰죠. 네,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세포가 성체 줄기세포인데요. 그럼 이 성체 줄기세포를 어느 부위에서 채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또 아프진 않은지 궁금하네요.
앞서 슬라이드에 있듯이 성체줄기세포는 이제 분할을 하면 뭐 뼈도 되고 골수도 되고 지방도 되고 힘줄도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조직에 다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들은 골수, 그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 그다음에 관절 안에 있는 뭐 활액막이나 뼈를 싸고 있는 골막들에서 얻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골수에서 얻거나 지방층에서 되게 얻습니다. 네. 그럼 연골 재생 치료 시에는 주로 어느 부위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1월 3일 날 복지부 고신한 거는 골수줄기세포를 쓰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골수줄기세포를 뽑는데 환자분들은 이제 골수에서 세포를 뽑는다 그러면 아주 즐거워 하시는데요. 그게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니고 예. 이제 환자를 엎드리게 해서 골반에서 작은 바늘로 이렇게 혈액 뽑듯이 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네. 한번 보실까요? 예, 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엉덩이입니다. 네. 예,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뼈에다가 작은 바늘을 넣어서 골수를 천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채취를 한다라고 하면 통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걱정하시죠. 네. 그럼 이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바로 주입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예, 외국 논문들 보면은 뭐 뼈에서 뽑은 그 골수를 바로 이제 목적 장기에 그냥 주사 넣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예.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골수를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줄기세포 있는 부분들만 주로 걸러내면 되는 것이죠. 네. 나머지 파트들은 이제 세포 재생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에서 골수를 한 60cc 뽑고요. 그걸 이제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세포로 말하면 이제 단핵구라고 해서 네. 핵이 하나인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줄기세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체 줄기세포랑 조혈 줄기세포를 이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분리해내서 그걸 농축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농축한 거를 영어로 이제 비맥, 골수, 천자 한 거를 이제 농축을 했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농축액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농축액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목적한 결손 부위에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액체 상태일 것 같은데 바로 주입이 가능한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체 상태를 어떤 장기에다가 이식해봤자 좀 힘들 것 그게 다 같은데. 흘러버리니까 예. 이게 이제 세포를 많이 전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지지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캐폴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꼭 망사처럼 돼 있어서 이 망사 안에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잘 얽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스폰지 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줄기세포 농축액을 묻히면은 이제 겉에서 보면 꼭 빨간 그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인절미나 떡처럼 보이거든요. 네. 예, 그 덩어리를 이제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고체 타입의 지지대를 만든다라는 말씀인데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좀 길겠지만은요. 네. 일단 환자분이 엎드린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하고 골반에서 골수를 한 60cc 뽑은 다음에 그 원심 분리하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지대에다가 묻히면 한 30분 안에 준비는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그럼 이 시술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고신한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관절에 이게 이제 모식도인데요. 이렇게 연골에 손상이 생기면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에서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골수를 천자합니다. 천자한 다음에 농축을 하죠. 그러니까 농축한 그 액을 한 7, 8cc 만든 다음에 말씀드린 지지대라는 거에 이렇게 묻힙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떡처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요 특별히 만든 이 딜리버리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펀치로 콱 찍듯이 찍으면은 꼭 도장처럼 네. 인주 찍어서 나오는 것처럼 생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 안에 연골 결손 부위에다가 직접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일종의 수술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하고 무릎의 구멍을 한 5mm짜리를 2개 뚫고 그다음에 비맥을
지지대에 묻혀서 이렇게 직접 이식을 하는 일련의 수술 과정입니다. 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한 궁금증 있으신가요? 저는 무릎 안쪽이 네, 지금 새끈새끈하고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씩 주저앉을 정도로 많이 아파요. 무릎도 그렇고. 네, 이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운동을 하는데요. 네.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할 때, 걷기 운동 20km 정도 놓고 걷는데도 한 20분 정도 걸으면은, 뭐라고 할까, 이게 쑤시는 듯이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통증이 자주 있어서 관절염이 있는지 혹시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답변을 해주시죠. 뭐 걷는 운동을 속도를 좀 올리면은 이제 무릎에 무리가 조금 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무릎이라는 게 넓적다리뼈가 있고 밑에 종아리뼈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넓적다리뼈하고 종아리뼈에 압력이 걸리지만 걷기를 하거나 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은 무릎 앞에 보시면 종자뼈라고 동그란 뼈가 있습니다. 네. 예, 밤톨만한 슬개골이라고 부르죠. 그 슬개골에 되게 압력이 올라가서 무릎 앞쪽 통증이 옵니다. 그 무릎 전방 통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시청자께서도 뭐 질문한 대로 약간 애리다, 우리다 이런 걸 느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넓적다리 종아리뼈보다는 슬개골의 증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먼저 이제 진찰을 해보고 슬개골 촬영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하고요. 슬개골 증상이 생기면은 평지 걸을 때보다는 되려 앉았다 일어날 때나 특히 이제 계단 내려갈 때 무릎 앞쪽에 무지근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넓적다리 근육 운동을 시키고 평상시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리를 좀 펴고 앉으시고 여자분들이 다리를 모으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은 좀 보기는 흉하지만 다리를 이제 반대로 돌리는 자세들을 하면 훨씬 좋아지고요. 연골 결손이 있는지는 엑스레이로는 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그다음에 부종이 오면은 전문가한테 진찰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얼마 네. 전에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병원에 정형외과 일반 정형외과 갔는데 연골 결손이 약간 있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MRI는 아직 안 찍어보긴 했는데 혹시 줄기세포로 이런 게 치료가 가능한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이 줄기세포 치료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으신 대로 연골이 좀 결손이 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은 원칙적으로 줄기세포 이식을 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MRI를 꼭 촬영하셔서 관절 그 3개 뼈 중에 어느 뼈에 결손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면 이식 수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치료 과정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치료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관절 손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적다리뼈, 종아리뼈, 무릎 앞에 슬개골 그렇게 네. 3개 뼈에서 이제 연골 손상이 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넓적다리뼈에 손상 온 사례를 한번 보시죠. MRI 사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게 무릎 넓적다리뼈고요. 뒤쪽에 이렇게 한 13mm 정도 결손이 생겨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앞뒤로 찍으면 뒤에가 이렇게 푹 패여 있듯이 보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연골 및 뼈에 결손이 생긴 거죠. 관절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관절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닳는 거고 이분은 이제 말 그대로 결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상 연골은 이렇게 하얗게 흰 눈 내린 것처럼 깨끗하죠. 결손이 생기면 이렇게 꼭 이제 뭐 도로가 어디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걷어내고 이게 이제 흑백이라서 조금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골수 천자액을 이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식을 네. 하고 붙여놓으면은 한 달 반쯤 지나면 이 골수에 있던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이제 분할을 해서 정상 조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모가 됐던 연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한 몇 회 정도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시술이 되면 1회로 충분합니다. 한 번이요? 예, 한 번 예. 하는데
혹시 뭐 제대로 안 생겼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는 뭐 자기 세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여주시죠. 네, 다음 분은 이제 이게 MRI 보시면은 무릎이라는 게 넓적다리뼈도 있지만 무릎 앞에 이제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슬개골에 여기 잘 보시면 까만데 이제 중간이 없는데요. 측면에서 찍은 사진 보면 이 앞쪽에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연골결손이 있는 분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내시경 하는 겁니다. 네. 무릎에 이제 5mm 정도 되는 구멍을 2개 뚫고 그다음에 요 그 지지대라는데 비맥이라는 골수 농축액을 묻힌 거를 이렇게 떡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붙인 자리죠. 네. 이분은 이제 3개를 붙였습니다. 아. 결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비맥 3개를 붙여서 이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한 6주 기다리면 연골이 생기고 6개월쯤 지나면 MRI를 찍어보면은 이제 정상하고 똑같이 돌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치료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많은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뭐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해도 이 회복 기간 그리고 시술 기간이 길면은 사실 좀 꺼려지거든요. 부담도 되고요. 이 회복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이제 세포라는 거는 이제 어느 목적한 부분에 가서 네. 그게 이제 원래 목적대로 만들어져야 기능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식을 하면 약 6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6주 정도 지나야 연골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6주 정도를 기다리셔야 되고 6주 동안은 크게 통증은 없는데 체중 부하를 금하기 위해서 이제 목발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그게 환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시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또 재활 치료를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방법으로 연골 재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과 또 손상 정도도 궁금합니다. 예. 다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이제 올해 1월 3일 날 고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적응증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네. 이제 첫째는 이제 연령으로 따지면은 15세에서 50세.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연골결손이 생기는 건데 연골결손을 의학적으로는 이제 단계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는데요. 3단계 내지 4단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연골 전체 두께의 반 이상이 이제 떨어져 나간 분들이죠. 그래야 되고 면적은 2에서 10평방센티미터.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은 뭐 한 면 길이가 한 1cm 좀 이상 되면은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연령도 중요한 것 같아요. 15세에서 50세, 50세 사이 또 이 연령과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대상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통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MRI 보시면은 이분도 이제 무릎 앞쪽에 이게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슬개골에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허옇게 뼈의 변화들이 와 있죠. 네.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제 연골들이 손상되는 거고 측면 사진에서 보면은 이 앞쪽에 이제 손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넓적다리뼈 연골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결손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연골 결손 단계로 보면 한 3단계 정도 됩니다. 네. 전체 두께의 반 이상이 아.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는 계속 방치하면 이제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옆에 사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변연 절제라고 합니다. 다듬어내죠. 그래서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골수 줄기세포를 농축한 거를 그 스캐폴드라고 부르는 지지대에 묻혀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분은 네. 2개를 붙였네요. 이렇게 붙이면 이식이 끝나는 거고 그 후에 이제 6주 동안 기다리시면 연골로 생성되게 됩니다. 네, 이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꼭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신지 직접 질문을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기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행감을 치고 이렇게 밥 먹잖아요. 네. 무릎을 쪼그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다리를 이렇게 펴면은
이게 피기가 아주 힘들어요. 예, 이렇게. 예. 두둑거리는 소리도 나죠. 아, 두둑거리는 소리는 안 나고요. 예. 아파요. 좀 피기가.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리는 왼쪽 다리고요. 오른쪽 다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게 좀 걷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참 걷고 나면 또 괜찮아요. 평지 다닐 때는 통증이 있으세요? 평지 다닐 때는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하시죠? 아니 계단 내려갈 때도 괜찮아요. 아, 계단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예.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주로 제일 불편하신 거네요? 근데 바닥에 앉아서 밥 먹을 때 횡감치고 앉았다가 예. 다리를 펴고 이제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다리가 쉽게 얼른 안 펴져요. 예. 그러니까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는 괜찮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이제 관절을 굴곡을 하게 되면 무릎의 슬개골이 외측으로 무릎 바깥쪽으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조금 어긋나게 되는데요. 그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펴려면 외측으로 약간 어긋나 있는 슬개골이 정상 위치로 다시 들어올 때 관절에 약간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불편한 걸 느끼는 거고 심한 사람들은 약간 두둑 뭐 턱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이제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에서 오는 건데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제일 안 좋으세요. 사람이 물론 살면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각도로 보면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한 30도 정도만 구부리면 되죠.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뭐 좀 생활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입식 생활로. 가능하면 의자 앉으시고 의자 앉으면 무릎을 조금 펴고 계시는 자세를 취해서 슬개골 관절의 손상을 최소로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슬개골 관절에 이제 손상이 오면은 무릎에 부종이 오니까 혹시 무릎에 붓기가 있으면은 진찰을 제대로 받아보시고 관절염이나 관절 손상이 슬개골에 와 있는 건 아닌지 또 가끔 보면은 슬개골이 이제 부정정렬이라고 해서 위치가 좀 부적절하게 생긴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상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앉았다 일어날 때의 통증은요, 많은 분들이 내 얘기다 하실 겁니다. 이 올바른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50대 주부인데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무릎이 너무 어제부터는 부어가지고 그렇네. 네. 자전거를 타실 때는 이제 한 가지 요령이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목적이라는 거는 자전거 타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근력을 키워서 관절을 안정시키려고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키포인트는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다 펴지셔야 돼요. 근데 가끔 여자분들 보면은 이제 자전거를 타면 이제 쓰러질까봐 좀 걱정스러우니까 안장을 좀 낮게 해서 발을 뻗어도 이제 무릎이 다 안 펴지게 타는 분들이 많은데 근력을 키우려면은 안장을 가급적 위로 좀 많이 올리셔서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게 해서 타셔야 넓적다리 근육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걸을 때도 통증이 오면은 먼저 이제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선 자세에서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첫째는 넓적다리하고 종아리뼈의 관절 축이 제대로 계신지 아니면 넓적다리 종아리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혹시 좁아진 건 없는지 그다음에 앞서 질문하신 분처럼 그 슬개골이라고 불리우는 무릎 앞쪽에 있는 그 뼈가 위치는 괜찮은지 등등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절의 전체적인 모양새하고 국소적으로 관절염이 몇 기 정도 있는지를 일단 진단을 정확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50 초반이시고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축은 괜찮고 관절 간격도 괜찮으신데 무릎은 자꾸 붓고 통증이 오면은 관절염이 아니라 되려 무릎 아래에 있는 관절 연골이나 아니면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죠. 물렁뼈라고 부르는데요.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꼭 정확히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심한 운동도요,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 방법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직접 질문을 해주시죠.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저는 무릎이요. 네. 양쪽 다 그렇는데,
더군다나 N적 무릎이 더 심하고 예. 계단 내려갈 때 더 심하고 또 무릎이 제가 일자로 서갔을 때 보면 약간 기역자로 구분 같아요. 일자로 딱 안 펴지고. 네. 그리고 다리가 온몸을 다 폈다 하면은 딱딱딱딱 소리 나고 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예, 61세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고, 이제 예. 서서 보면 다리가 약간 오자다리로 아마 변형이 좀 있으신가 보죠? 예, 옆에서 보면 무릎이 완전히 안 펴지고 약간 굽었고요. 예, 절대 쪼그리 앉는 건 못 앉아요. 아, 예. 안 돼. 이제 60 초반이시니까 사실은 요새 관절 환자 평균 나이로 보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신데요. 예,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도 다리가 O자다리로 약간 휘었고 예,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안 펴지고 약간 굽은 다리가 예, 돼 있다는 예. 말씀인데 이미 다리에 좀 변형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절염으로 따지자면 아주 초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선 자세에서 무릎 전체를 엑스레이 찍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병의 기수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꼭 엑스레이를 서서 찍으셔야 됩니다. 누워서 찍으면은 뼈의 각도도 다 다르게 나오고요. 관절 간격도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릎 엑스레이를 찍을 때 꼭 서서 찍어서 관절염 1기부터 4기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그러하지만은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진단된 후에는 병기라고 하죠. 1기냐 뭐 2기냐 3기냐 그 기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머니 연세에 관절염 이미 4기가 돼 버렸다. 관절의 변형은 많이 와 있고 그렇다면은 수술적인 처치를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요. 아직 4기는 아니고 2기나 3기인데 다리 변형만 와 있다. 통증만 있고 그러면은 수술 중에서도 좀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줄기세포 치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종아리뼈를 이렇게 반듯이 펴서 미스코리아 다리 만드는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요새는 이제 뭐 약물이나 좋은 주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죠. 진단을 먼저 좀 병기하고 잘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심해지시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요.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연골 외에 또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 뭐 어디나 다 있고 모든 조직이라는 게 살다 보면 손상을 조금씩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복지부에서 연골 손상에만 허가를 받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골절, 뼈가 부러졌는데 생각만큼 잘 붙지 않는 거를 이제 지연유압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붙거나 아니면 안 붙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버거시 병이라고 하는데 혈관 질환들이 있죠. 당뇨가 있거나 뭐 담배 많이 피시면은 혈관 기능들이 떨어져서 이제 특히 이제 발가락 끝이나 이런데 괴사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혈관 질환에도 사실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의 이제 줄기세포 치료도 지금 이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이제 상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문제죠. 퇴행성 관절염에도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질환에 골고루 쓰이고 있는데요. 연골이나 관절에 특히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시청자분과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상담 전화하고 계신데요. 02-6676-011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청자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 지금 방송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네. 줄기세포 이 수술을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렇게 권유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네. 어머니가 이제 그 수술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수술 후에 이게 얼마나 좋아질지 또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수술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이가 73세신데 많이 건강하신 편이세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도 줄기세포를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걸 검사 후에 우리 어머니가 자격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수술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니까 한번 그 날짜를 딜레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궁금해서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73이라고 하셨죠? 네네. 아, 73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기에는 좀 많은 나이시죠. 왜냐하면 줄기세포라는 거는 간엽 줄기세포는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네. 그 숫자가 급격히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10대 때 나온 거에 비해서 한 70대면은 세포 숫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거든요. 네. 일단은 세포 수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상 조직을 만드는데 불리한 점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0이 넘으셨으면은 그 연골만 손상이 온 경우보다는 그 외의 조직들, 그러니까 뼈의 변화나 다리의 축의 변화도 이미 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연골만 좀 재생시키면은 관절의 축이나 뼈의 변화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면밀히 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는 이제 간단히 그냥 주사를 하는 병원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식을 하는 건데 이식하는 내시경 수술 자체는 고통은 크게 없으세요. 무릎에 이제 5mm짜리 구멍을 2개 뚫고 마취는 척추 마취, 하반신만 마취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크게 불편하신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제대로 이식을 하면은 약 1달 반 정도 목발을 쓰고 보행을 하셔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목발 보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처음에 어색하실 거고 그게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뭐 통증이나 이런 건 크게 없으십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연세가 조금 있으신 편이라서 이게 이제 대상이 잘 될지 그거를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요. 정확한 진단 그리고 네,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요. 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서 운동요법과 함께 회복 기간을 갖는데요. 이후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관절을 잘 관리하려면은 첫째는 관절을 좋게 만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직 자체가 재생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네. 손상을 안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아. 근데 손상을 안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관절에 손상을 주는 자세들을 우리가 피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손상이라는 거는 두 가지죠. 첫째는 관절을 많이 구부리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골 세포들의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쪼그리는 자세들을 안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자세들을 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속도로 관절을 움직이는 거는 손상이 거의 최소화되는데 속도의 변화가 오는 것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감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 예를 들자면은 등산을 하시면서 내리막길을 간다. 아니면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갑자기 서는 동작이 있죠. 팍 서는 동작. 그게 이제 속도를 줄이는 동작인데 속도를 줄이면서 무릎에 회전을 거는 뒤트는,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가 배드민턴을 하면서 보면은 착지를 하면서 다리를 갑자기 팍 서면서 회전을 많이 걸죠. 그 동작이 관절에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내에 압력을 많이 올리는 관절을 많이 구부리는 동작이나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면서 뒤트는 동작, 등산의 하산길이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정지하는 동작, 네. 그런 동작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일단은 손상이 되지 않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신지 직접 질문을 해주시죠. 예. 저는 4년 전에 무릎 그 관절 내시경을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수술할 때 관절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연골이 한 2, 3cm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래갖고 그 뼈를 구멍을 뚫는 수술을 해서 그 예. 피가 나와서 연골이 되는 그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때도 좀 힘든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도 했고 그리고 또 산에도 막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좀 한 2년 정도 일 더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는데 지금도 좀 다리가 많이 아파요. 올해 죄송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9이에요. 아, 아직 젊으시군요. 예, 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4년 전에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예. 이제 변연절제라고 관절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들어갔더니 연골결손이 좀 보여서 미세천공술이라는 걸 하신 겁니다. 뼈에 구멍을 뚫면 골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이제 밖으로 쏟아지게 해서 연골을 이제 만들도록 유도하는 걸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50세가 안 되셨는데 연골결손이 있으신 거거든요. 미세천공술은 이제 면적이 작을 때 많이 시술하는 방법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때 생긴 연골은 정상 관절을 만드는 초자연골이 아니고 섬유연골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오래 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가 안 되셨고 연골결손이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만약 증상이 있으면 MRI를 다시 찍어봐서 결손 부위와 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원하시면은 줄기세포 이식을 하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손상이 되기 전에 건강한 연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S병원의 김석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